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2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관련 시킹 알파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기사 제목은 시장 매도세는 과했다. 그러니까 루시드 상승론에 입각한 기사겠죠. 그동안 루시드 오른다고 많이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루시드가 올 수 있다고 했는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 키포인트 첫 번째, 루시드 그룹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억 달러의 오퍼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4% 하락했는데 이는 과잉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퍼링 후 60억 달러 유동 자산을 보유한 루시드는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사우디 PIF 지원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 소진 및 루시드 전기차 수요 우려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자가 루시드 장기적인 전망의 긍정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자는 최근에 30억 달러 오퍼링을 이야기하네요. 본문입니다. 생산 부족은 루시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시드는 30억 달러 오퍼링을 발표했으며 이는 20% 주주 가치 희석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발표 이후 주식이 21% 하락하는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루시드에 인내하고 있는 주주들의 좌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루시드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희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루시드가 일단 오퍼링이 마감되면 현재 하락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루시드는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문제가 곧 그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피터 롤린슨 CEO가 4분기 어닝콜에서 루시드가 생산을 해결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동안 루시드는 생산 지침을 가이던스를 2번 바꿨고 그 해에는 7,180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참고로 폴스타는 2022년 마지막 분기에만 2만 1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루시드는 전기차 예약 대기 시간을 연장하여 고객 대기 시간이 짧은 제조업체로 그 물량들이 넘어가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전에는 생산이 루시드 두 갈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문제였고 두 번째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와 파나소닉과 배터리 거래로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루시드는 생산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루시드는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36만 5천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시설은 2025년에 연간 15만 5천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함께 생산 능력을 현저하게 개선해야 하지만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챕터 생산을 위한 자금. 루시드는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근 총 1억 7,350만 주 12억 달러 퍼블릭 오퍼링과 18억 달러의 PIF와 2억 6,560만 주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로 구성된 30억 달러의 오퍼링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이 자본금 인상이 주주들을 상당히 희석시킬 것이지만 이러한 자금은 루시드가 생산을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주가에 이익이 됩니다. 현재 루시드는 9억 달러의 현금 잔고와 20억 달러 단기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30억 달러를 감안하면 루시드는 전기차 스타트업으로는 전례가 없는 약 60억 달러의 유동 자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루시드가 생산을 늘려 대기 시간이 줄어들수록 수요가 늘어나기에 충분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PIF 후원. PIF가 루시드 도움을 받은 것은 루시드에게 도움을 준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PIF는 2022년 말 루시드의 자본금 9억 1,5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사우디 정부로부터 차량 10만 대 주문을 루시드에 제공했습니다. PIF는 행동을 통해 루시드를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PIF는 루시드를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지원하냐면 이 사우디 시설을 지으면서 사우디 인재들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면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비전 계획은 주로 화석 연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경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민간 부분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은 이러한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실패한 후 전기차 시장은 사우디에게 두 번째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우디에 있는 루시드 새로운 전기차 공장은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완공될 것이며 KSA의 자체 전기차 브랜드 시어와 함께 2030년부터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루시드 차량을 정부 관련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0만 대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루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생산 수준이 이 정도라면 루시드가 걸프 지역의 선진국에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UAE는 이미 전기차 채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루시드 유명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본 희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 계획 덕분에 루시드 미래가 유망해 보이지만 최근 이 30억 달러 오프닝으로 인한 주주 가치 희석은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기차 스타트업 주주가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테슬라인데 주주 가치 희석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생산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공개되었을 때 1억 1000만 주 미결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 수치는 31억 주입니다. 주주 가치 희석을 통해 테슬라는 생산을 확장하고 새로운 차량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업계의 선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루시드가 이제 이 희석이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퍼링이요. 루시드가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고통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결정이 될 것입니다. 중국 진출. 루시드는 중국 현지 생산을 고려하면서 수입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시드는 중국 내 전기차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저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을 제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차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020년에 수익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루시드에게 또 다른 유망한 기회를 표시합니다. 회사의 최근 30억 달러 오퍼링으로 인한 자본 증가로 인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루시드는 2023년 1월 루시드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월에 이 수준으로 통합된 후 95%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새로운 자본이 다음 분기에 걸쳐 성장을 촉발하는 데 사용될 경우 루시드가 이 낮은 수준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시드가 생산 능력을 개선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60억 달러에 가까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에 대한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루시드가 매수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거나 평균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지지 수준이 유지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험 요소를 알아보면 루시드가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드 현금 소지는 투자자들에게 고려해야 할 위험입니다. 60억 달러 유동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루시드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2023년 2분기에 보고한 9억 2,150만 달러에서 회사의 현금 소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의 총 이익률이 우려가 됩니다. 1분기에 루시드는 1억 4,94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지만 매출 비용은 5억 5,500만 달러로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2.35%에 달했습니다. 루시드가 급증하는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최근에 모집한 현금의 상당 부분을 향후 분기에 걸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시드가 이상 생산량 증가의 결과로 1분기에 판매한 1,406대의 차량을 2배로 판매한 경우
매출 비용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회사가 더 많은 현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수요입니다. 3월에 인력의 18%를 해고했는데 이는 수요가 잠재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2023년 1분기에 생산된 2314대의 차량 중 1406대만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루시드가 예약을 주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납품 지연을 해결하면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수요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론, 30억 달러 증자 발표 이후 24% 하락 후 저는 루시드가 바이 더 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증자에 따라 루시드는 60억 달러 유동 자산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을 확장하고 회사의 가치를 추가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PIF가 루시드 성장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IF의 자본 조달 참여를 낙관적인 신호로 봅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과 맞물려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이며 그래서 저는 루시드가 현재 가격으로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은 루시드 문제점은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익을 깎아가면서 스스로 이 금액을 보조 금액을 깎아준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긴축후 시기에 1억 가까운 차량을 살 고객이 많지 않으므로 수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부자들이 많은 중국 G2인 중국으로 갔는데 여기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전통 강자들이 많고 미중 패권 이 전쟁 속에서 미국 제품을 사줄지가 의문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선전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따라올 수 없는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루시드는 어떻게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사항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루시드를 매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때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실, 저 같으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가 루시드 주가가 이 박스를 위로 올라갈 때 이럴 때를 잘 노려서 매수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